한국의 제사는 조상의 얼을 이어가고 부모님 포함 조상을 추모하는 대한민국 전통의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 언젠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쭉, 한 해도 빠짐없이 쭉,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쭉 이어지고 있다. 핵가족화 시대에 흩어졌던 가족끼리 모여 오순도순 아주 행복하게 이혼율을 높이고 있다. 죽은 사람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갔다. 죽은 사람은 죽은 대로,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행복하면 되는데, 산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덕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AI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과도기인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른 채 명절 때마다 지저고 벗고 싸우고, 이렇듯 시대가 바뀌어야 할 땐 상관도 때로는 경관해야 할 때도 있고, 금으로 금극목을 제대로 시켜 관습을 딱 끊어줘야 할 때가 있다. 참고로 UPD는 가족들을 잘 구슬려 이미 제사를 끊은 지 오래다. 제사를 안 지내도 한 맺혀 돌아가신 조상이 괴롭히지도 않으니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음식은 시켜 먹으면 된다. 명절 땐 가족끼리 모여 행복하면 그만이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명절 땐 차도 밀리고 교통 체증도 짜증나는데 서로 때리며 울면서 귀가하지 마시고. 여보,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기도 여자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명절 때마다 전쟁이야, 전쟁. 당신이 참아. 나도 불만 없이 장모님 댁에 참고 가고 있잖아. 근데 말을 참 예쁘게 한다 너. 뭐가 어째? 지금 나 화난 거 안 보여? 일단 너 맞고 시작하자. 나는 무재성이다. 재성을 뛰어넘은 상관경관 받아라.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가 맞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마누리 손이 매울까? 내 볼때기 부풀려질 때면 이혼을 생각하고, 명절이 다시 돌아올 땐 사경을 헤매는데, 머리줄 꽈보만 넘기고. 이번 영상에서 다룰 명리학도라면 중요하게 알아야 할 부분, 없는 육신에 대한 번뇌, 고통, 트라우마에 대한 것보다는 과연 왜 없는 것이며, 없으면 어떠한 인생이 되고 없으면 어떠한 삶의 패턴이 나타나는가에 대해 아주 깊게, 때로는 얕게 다루려고 한다. 각 육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음양오행과 육신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 목이 없으면 금도 없다. 중요하지만 이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성이라는 육신을 알기 전에 재성을 같이 비교 분석해야, 아, 관성을 남편이라고 내 마음속에 틀을 박아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만약 정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운으로 상관이 쳐들어와 상관, 경관, 위와 태권도 백단이 되면 싸대기를 남편한테 겨냥하기보다는 때로는 직장 상사한테, 직장 상사도 싸대기 맞을 짓을 하면 하극상도 일으키는 것이고, 때로는 내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보험사한테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해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불감증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가스 점검 받지 않고 불이나 재산을 불태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 나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아 환불하기도 하고, 이사 갔는데 비가 막 새고 있고, 약속 시간 어기고 있고,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남편도 없어지고 있고, 남친도 사라지고 있고, 나이트에서 만난 주윤발도 없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상관, 경관의 현상이며, 여기서 재성이 개입하면 현재의 포지셔닝을 취하는 쪽으로 간다. 재성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 중 하나인 재물은 돈에 불과한 것이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모든 공간과 물건과 사람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를 잘 이해하고 없는 육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비경겁재가 내 사주팔자에서 없을 땐 어떻게 될까? 간단히 요약하면 재성이 많든 적든 재성을 다루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삶이 된다. 즉
항상 마음과 몸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운에서 7살이라도 날라오면 마음껏 힘듦을 받아들여야 되고 편관을 대항하는 식신이 있으면 더욱 바빠지며 힘든 운을 보내게 된다. 왜 그럴까? 힘든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삶의 습관이 항상 혼자서 해결하려고 덤비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거울을 보면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혼자서 살아야 됐던 삶이었고 혼자서 헤쳐나가야만 했던 삶이었고 도움을 받으면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없던 힘을 쥐어짜며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 비겁이 없으면 나 혼자 독식해서 좋다고? 그렇다. 독식한다. 모든 재성을 혼자서 독식하게 된다. 이 재성이 진짜 돈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명리는 깊이 팔수록 삶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다. 보톡스를 가장 많이 맞는 팔자도 아마 이런 비겁이 없을 때일 것이다. 그렇다고 늙어 보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성숙해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개운법은 지금 그대가 없어져도 현재의 상황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성인이라면 한 번쯤 가출해보자. 지금 모든 일상을 딱 거기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식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관성을 극하지 않으니 조직 패턴을 그대로 고수한다. 조직 생활에서 단체 생활에 어긋난 행위가 나오지 않으니 딱 그 패턴 그대로 조직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된다. 만약 남명이 무식상으로 태어나면 어머니가 다 챙겨주는 삶이기에 결혼해서 부인의 역할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희생했으니 부인도 희생해야지 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조직의 패턴을 잘 읽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 역할을 하더라도 기가 막히게 잘 해나간다. 왜? 수화로 완벽한 직원만 두려고 하는 습성 때문이다. 때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때로는 직원들이 욕을 하며 나가겠지만 그래도 조직의 승리를 아주 잘 알기에 잘 이끌어가며 흐트러짐 없이 사업체를 운영한다. 단지 완벽하게 일처리해야 하는 재성인 직원과 부인을 두려고 할 뿐이다. 가장 자신의 가정 조직을 튼튼하게 운영할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원들이 쇠가 빠지겠지만 그래서 개운법은 직원들과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리고 재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재성은 현실적 감각을 나타내고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재성이라는 소유욕의 발동이 없으니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재성에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도움이 없다면 연애가 쉽게 시작되지 않고 돈 관리가 허술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재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둔 부분이니 재성이라는 적극적인 되시가 일어나지 않고 생각만 일으키다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이상적인 생각만 하게 되거나 인성이 극받지 않으니 고정관념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다. 인성이라는 일간의 상생을 받고 그 고정관념 그대로 살아왔으니 재성인 현실적 감각을 잃은 것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취해야 할 포지셔닝을 제대로 못하게 되니 조직에서 임무를 맡은 직위에 대해 또는 가정에서 임무를 맡은 부인이라는 역할이 미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결혼이라는 부분도 직장이라는 부분도 재성이 있어야 포지셔닝이 일어난다. 재성이 할 일은 지금 처해진 현실적인 부분이다. 결혼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도 부부인이 싸워도 관계를 유지한다. 상관경관도 재성이라는 포지셔닝을 뛰어넘은 부분이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데 싸대기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불의를 보고 못 참아 재성인 현실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여보, 어제 뭐 했어? 전화도 안 받고 결혼이 장난이야? 난 집에서 살림만 하는 개똥 같은 삐꾸로 보이냐? 내가 삐꾸면 넌 빠꾸다, 예? 할 때 재성이라는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현실을 잃었어. 여보, 피해! 이렇게 된다. 회사에서 재성이라는 자신의 포지셔닝이 없으면 사장 역할도 했다가 말단 직원 역할도 했다가 만능 홍반장 역할도 했다가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장님, 매출이 이게 뭐예요? 이러다 회사 망하겠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상관경관이 일어난다. 그래서 개운법은 상관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살살 때려야 한다. 그리고 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관성이 없다고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며 법과 규율을 무조건 등한시 여기는 것도 아니다. 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칙보다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삶이 된다. 조직에서 만들어진 사칙보다는 자신만의 규율을 만들어간다. 관성이 없으니 비경겁제를 극할 수가 없다. 그러니 조직 내에서, 가정 내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이고 친구이자 동료가 된다. 자신만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게끔 하는 힘을 가진 것이다. 이런 삶에서 규칙이나 사칙 및 기존의 규율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직원을 두더라도 직원들의 생활이 자유롭게 보인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실적만 내면 되기에 조직을 이끌어가기에 역량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언제나 쟁제할 준비가 되어 있기에 자신의 조직이나 자신의 것을 챙기지 못하는 삶이다. 여기서 쟁제란 비경겁제가 재성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재성이 지켜지지 않기에 가끔 직원이 자신 밑에서 일을 배워 똑같이 나가 차리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다. 내 것을 내 것이라 부르지 못하니 세상엔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개운이라면 개운법이 될 수 있다. 나눠 쓰고 없으면 채워 쓰면 된다. 그리고 인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 무식한 삶이 된다. 인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면 진짜 단순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정작 자신은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식상을 극하지 못해 이 식상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러한 무인성한 팔자는 인성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할 것이다. 생각만 하고 실행하는 실천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눈치도 빨라지고 어떠한 천재지변 속에서도 바로바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인다. 물론 식상이 있어야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무인성, 무식상 팔자는 멍 때리며 살면 살아간다. 주어진 대로 내가 바라는 규칙이 있는 곳,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무인성이고 식상이 발달되면 인성에 대한 자신만의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해도 매번 다른 맛이 나오고 일을 해도 매번 다른 느낌으로 일을 하고 데이트를 해도 매번 다르게 하려고 하고 상관경관을 해도 매번 다른 세기로 때린다. 여보, 이번엔 좀 아팠어. 다음엔 힘 조절해줘. 해봤자 힘 조절이 안 되기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 아픔의 정도가 달라진다. 무인성이란 바로 실행에 옮기며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 내가 지금 때리면 이 인간이 반항할 테고,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받아치면 되고. 여기서 재성이 개입하면 여보, 피해!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내리를 스쳐 지나간다. 마치 인성이 많은 사람이 보면 천재처럼 보일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마무리를 하자면 없는 것은 운으로 들어올 때마다 상이 생긴다. 무비겁인 사람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무식상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무재성인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처리를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무관성인 사람은 정장이나 정복이 어울리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무인성은 지식인이 부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자신이 안 해도 주위에서 해줬으니까. 중요한 팩트이다. 없는 것은 자신이 안 해도 주변의 환경, 즉 가족, 지인, 동료들이 다 해주게 된다. 잘 생각해보면 무식상의 삶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됐었다. 부모가 옷 입는 것부터 취향이나 거의 대부분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결혼에서도 자신의 취향을 배우자가 챙겨주고 있다. 무관성도 마찬가지 자신이 보호를 안 받고 쟁제하는 삶을 누군가가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인간이기 때문이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명리란 이 점을 잘 시사해주고 있다. 육신은 인간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명리의 표현 방식이다. 여기서 하나 더 넣자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주팔자는 딱 8글자이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신이었다면 모든 오행과 모든 육신을 잘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홀로 생존할 수 없는 그리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8글자만 타고났던 것이다. 인간이란 결코 없는 육신이 없었던 것이고 없는 오행도 없었던 것이고 항상 세운이라는 육식갑자는 공평하게 오고 있었다. 육신이 없다고 번뇌만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챙겨줬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